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해군의 전략핵 잠수함 SSBN 켄터키함을 직접 찾아 굳건한 미한 동맹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한 핵협의 그룹 첫 회의에서 언급된 북한의 핵 도발 시 정권 종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체 길이 170m, 트라이던트2 핵탄도 유도탄 20개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군 전략 핵 잠수함이 정박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1부두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의 안내로 켄터키함을 방문해 30여 분 동안 지휘 통제실과 미사일 통제실, 미사일 저장고 등을 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 잠수함 능력에 대해 보고받은 뒤 전날 출범한 핵협의 그룹의 첫 회의를 언급하면서 정례적인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 협의 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폴 러케머라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며 켄터키함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의 중요 구성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The USS Kentucky is a U.S. strategic platform and a significant part of the U.S. nuclear triad. As the most survivable leg of the U.S. triad, it is a key component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외국 정상의 미군 핵 잠수함 직접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해군 작전사령부를 찾아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화는 한미 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8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감행한 이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SSBN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불만 표출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높은 빈도로 거듭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행동은 일본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과 일본 또 미한일 협력을 재확인하면서 일본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밝힌 것처럼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군사행동이라고 지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민간 띵크탱크인 갤론 NPO가 일본과 미국, 한국과 중국 등 4개국의 안보 전문가 143명을 상대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군사 행동이 6.1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차 일본 내 설문조사를 통해 동북아 위협 요인 25개를 고른 뒤 4개국 전문가가 실제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심각성 등
두 가지를 기초로 8점 만점으로 점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됐습니다.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위협 요인은 북한의 핵보유국 존재였고, 이어 미중 대립 심각화와 디지털 분야 미중 패권 경쟁, 사이버 공격 일상화와 경제 안보화,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분리 움직임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핵심 자원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이른바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일 3국 경제안보 당국자들은 18일 워싱턴에서 제2차 미한일 경제안보 대화를 열고 경제적 강압 대응 방안과 함께 에너지 안보, 핵심 신흥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 관련 협력 방안을 주제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과 지난달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논의됐던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후속 논의 차원으로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내년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격과 공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국 총선 및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국정원은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역할을 했던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가 최근 통일전선부 고문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회 복귀한 점에 주목하면서 그가 이끄는 대규모 사이버 도발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김영철은 과거 디도스, 즉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과 농협 전산망 파괴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내부 결속 및 국면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도발로 사회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에만 해외 거래소에서 7억 달러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한국 기업 취업을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면서 이 금액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30차례 발사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